자, 전 시간에 우리 7장 메소드를 학습했죠. 자, 이번에는 8장 새로운 장이죠.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8장부터가 이제 객체 지향 개념이 나오죠.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죠. 그러니까 이제 8장부터 객체 지향 개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7장 메소드. 메소드까지의 기능이 모든 자바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의 공통적인 기능 또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어, 여러분들 C 언어나 자바, 요즘 많이 쓰는 파이썬, C++, C# 등등등 해서 모든 언어에서 다 나오는 내용이죠. 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자, 우리 8장부터 이제 객체 지향 언어에 대해서 이제 학습하는데, 여러분들이 7장까지의 내용에 익숙해져야지 객체 지향 기능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용이하다 이거죠. 자바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7장까지 내용이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하다 이거죠. 우리도 이제 앞에서 해본 것처럼 7장까지 내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문제를 우리가 한번 구현해 봤죠. 그게 입문자 입장에서는 기본 코딩 능력이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 입사 시험에 보면 코딩 테스트 요즘 많이 하죠. 통상 우리 앞에서 배운 7장까지의 내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면접 시에 문제를 주어지면 7장까지 내용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그런 시험을 많이 보죠. 이유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입문자 입장에서는 기본 코딩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된다 이거죠.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7장까지 기능을 바탕으로 이제 객체 지향 개념이 추가가 된 거죠. 자, 그 점을 알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점 있으면 또 앞에 가서 복습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럼 8장 객체 지향의 기본 개념인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프로그래밍 방식은 컴퓨터의 처리 방식을 모방해서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요게 우리 뒤에서 알아보겠지만 절차 지향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거죠. 컴퓨터의 처리 방식을 흉내내서 프로그래밍 한다 이거죠. 그러나 프로그램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시 여러 가지 단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프로그램이 점점 이제 사이즈가 커져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개발해야 되죠. 공동 개발. 그리고 한 사람이 개발하는 분량도 그 사이즈가 점점 더 커지게 되죠. 자, 그러니까 기존의 절차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비효율적인 요소들이 많이 보인다 이거죠.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죠. 따라서 지금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객체 지향 개념을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자바를 포함해서 지금 나오는 모든 현대 언어는 다 객체 지향 언어죠. 이번에는 객체 지향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1절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정의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나오기 이전에 프로그래밍 하는 방식을 이제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자,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나온 개념이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다 이거죠. 자, 먼저 절차 지향 프로그램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7장에서 메소드를 사용해봤습니다. 메소드 기능 7장에서 사용해봤죠. 메소드의 실행 과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소드로 처리할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우리 앞에 다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메소드가 있으면 호출 시에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전달을 하죠. 전달하면 이제 매개 변수가 받는 거죠. 받아서 이제 메소드 내에서 처리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를 출력하거나 아니면 호출한 것을 반환을 하죠. 두 번째는 전달받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처리한 결과를 출력 또는 반환하는 과정이죠. 자, 이게 메소드의 실행 과정이죠. 자, 이런 방식은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소드를 구현해서 사용하는데 이게 컴퓨터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컴퓨터에게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주면 컴퓨터는 구체적으로 CPU겠죠. CPU는 이제 입력받은 데이터를 처리해서 이제 연산한 후 그 결과를 이제 출력을 해준다 이거죠. 자, 이런 방식이 이제 CPU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자, 그걸 우리가 이런 CPU에 처리하는 방식을 그대로 프로그래밍에 적용한 게 이제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이다 이죠.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메소드죠. 우리 앞에서 실습할 때도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러니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첫 번째는 처리할 데이터를 입력받고 또는 전달받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여러 가지 연산자나 아니면 실행문을 이용해서 처리를 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출력하거나 아니면 돌려줬죠. 자, 이게 컴퓨터 즉 CPU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그대로 흉내낸 거다 이거죠. 이런 방식은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설명드렸죠. 절차 지향 프로그램이란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차 지향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 이런 의미는 컴퓨터 즉 CPU가 처리하는 방법을 그대로 흉내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에 적용한 거다 이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C 언어죠. C 언어. C 언어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했다 이거죠. 7장까지의 프로그래밍 하는 방식이 결국에는 C 언어에서 사용하는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이죠. 생각해보면 이제 처리할 데이터를 키보드로 입력 받았죠.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연산자나 문법을 이용해서 처리를 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처리한 결과를 모니터로 출력을 했죠. 우리가 7장까지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구현한 방법이 절차 지향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이다. 그죠? 이런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방법은 C 언어에서 프로그래밍 방법이죠. 그걸 그대로 자바에서 도입을 한 거죠. 자, 이 그림이 있죠. 보면 자, 우리 앞에 절차 지향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이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받고 난 다음에 입력받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처리한 결과를 출력을 한다 이거죠. 우리 앞에서 했던 방법이죠. 다음은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을 처리하는 순서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데이터 입력, 처리, 출력이죠. 순서 과정이 달라지면 새로운 작업 모델이 필요합니다.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의 작업 방식을 프로그래밍에 적용한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CPU가 처리하는 방법을 그대로 프로그램이 따라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재사용성이 매우 낮습니다. 자, 재사용성. 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을 실생활에서 예를 들면 조각가가 조각상을 만드는 과정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조각상 있죠? 자, 그림에도 있는 것처럼 이런 조각상 있죠? 이런 조각상을 우리가 조각가가 이런 조각상을 만들죠. 그러니까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은 조각가가 이런 조각상을 만드는 과정하고 비슷하다 이거죠. 자,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각상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조각가가 주문자로부터 조각상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죠. 조각가는 조각을 할 원석을 구하는 거죠. 원석. 자, 원석을 이런 식으로 구해온다 이거죠. 자, 그리고 머리부터 차례로 다듬어서 완성해 나갑니다. 아까 그림에서 봤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다듬어 나가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해서 90% 정도 완성됐다 이거죠. 아까 이런 조각상이 이제 90% 정도 완성돼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부분만 조금 손보면 된다 이거죠. 다 완성했다 이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주문자로부터 조각상을 배치할 공간에 문제가 생겨서 조각상에 창을 든 손을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옮겨달라고 한다면 당연히 조각상은 안 된다고 할 것이죠. 당연하죠. 자, 그러니까 그림에서도 보면 지금 왼손에 이런 식으로 칼을 들고 있죠. 근데 주문자가 갑자기 창을 든 손을 오른손으로 바꿔달라. 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당연히 조각가 입장에서는 안 된다 그러죠. 자, 근데 이제 주문자가 갑이니까 주문자가 계속 그런 식으로 고집을 피우고 우기면 조각가 입장에서는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조각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정 사항이 나오면 기존에 사용해서 90%까지 완성된 이 조각상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원석을 구해와 가지고
이제 또 이제 머리부터 또 만들면서 이번에는 창을 든 손이 왼손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다 처음부터 또 다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수정해야 될 부분은 창을 든 손이죠. 근데 다른 머리나 다른 부분은 정상이죠. 근데 정상적인 부분도 자 이런 식으로 조금의 수정 사항이 있으면 또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죠. 그러니까 재사용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자 보면 갑자기 주문자로부터 조각상을 배치할 공간에 문제가 생겨서 조각상에 창을 둔 손을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옮겨달라고 한다면 당연히 조각가는 안 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의뢰인이 계속 고집을 피우면 결국 조각가는 다시 원석을 구해 처음부터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조각상은 대부분 조각 중에 어떤 수정 사항이 생기면 그 부분만 수정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또 처음부터 원석을 구해서 또 처음부터 작업을 해야 된다. 그죠? 즉, 조각상은 작업 도중 어느 한 부분에 수정이나 문제가 생기면 다른 정상적인 부분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재사용성이 무척 떨어진다. 이거죠? 재사용할 수 없다. 이거죠? 처음부터 또 다시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조각상을 예를 들었는데 절차 제한 프로그램 방식도 이와 비슷하다 이거죠. 어떤 기능을 만들어서 잘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사용하고 있는데 수정사항이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일이 발생하면 관계없는 정상적인 부분도 수정하거나 다시 개발해야 합니다. 그렇죠. 아까 조각상도 그랬죠. 창의 위치만 바꿔달라 그랬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또 원석을 구해서 다른 이상 없는 머리나 다른 부분도 또 처음부터 다시 다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절차 제한 프로그램의 단점은 재사용성이 매우 낮다 이거죠. 제가 조각상을 예를 들었죠. 여기서 입문자들은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필요하면 기존의 기능을 재사용하지 않고 일일이 개발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했듯이 좀 프로그래밍 개발하다가 다른 기능이 추가됐다 이러면 이거 그냥 포기하고 또 새로 개발하면 되겠죠. 우리 앞에서 이제 구현한 기능은 이제 코드의 양이나 기능이 간단하죠. 그러니까 코드의 양이 적다 이거죠. 사이즈가 적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지금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사이즈는 우리가 앞에서 실습한 거와 비교했을 때는 월등히 복잡하고 많다 이거죠. 이전 프로그램들은 기능이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그때그때 새로 개발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말씀드렸죠. 그러나 현재 개발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의 기능이 매우 커서 변경이 있을 때마다 일일이 새로 개발하기에는 비용, 개발기간, 안정성 등의 한계가 있다 이거죠. 따라서 지금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재사용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재사용성을 이제 고려해서 나온 게 자바나 현대에 나오는 그런 객체지향 언어다 이거죠. 말씀드렸듯이 자 우리가 프로그램의 사이즈가 적을 때는 우리가 조금 기능이 추가된다, 수정된다 이러면 다시 개발하면 됐다 이거죠. 근데 지금 같은 이런 대용량 프로그램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당연히 비용 또 개발할 때 개발 기간 프로그램의 기능을 개발할 때마다 사이즈가 커지니까 이런 식으로 비용이나 개발 기간이 그만큼 많이 걸린다 이거죠. 돈이 많이 든다 이거죠. 자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또 이 개발한 이제 프로그램을 또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안정성. 자 우리 그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나 아니면 우리 여러분들 여러 현실에서 보는 여러 실물들과는 달리 소프트웨어는 오래 사용한 게 좋다 이거죠. 왜냐 소프트웨어를 오래 사용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러 사람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나 에러에 대해서 이미 검증이 됐다 이거죠. 안정성이 검증됐다 이거죠. 검증.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오래된 게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나 이런 데 보면 여러분들 기존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으면 바꾸라 그러면 잘 안 바꾼다 이거죠. 그만큼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또 테스트부터 해가지고 또 안정성을 또 검증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다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자꾸 이런 식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싫어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은 프로그래밍은 재사용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나 기능 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조각상과는 달리 그 부분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즉 다른 정상적인 부분은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하자는 게, 그게 자바와 같은 객체 지향 언어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뒤에서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그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좋고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은 쓸모가 없느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배운 7장까지의 과정이 객체 지향 개념을 배운 후에도 그대로 다 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먼저 여러분들이 7장까지의 기능을 잘 숙달돼 있어야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하는데 용이합니다.